유럽 기차 패스를 가지고 여행을 떠날 계획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것만 보셔도 여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른바 유럽 기차 패스 사용법 실전편. 유럽 기차 패스에는 나라별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레일 패스 그리고 스위스 트래블 패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레일 패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유레일 패스의 커버이고요. 이게 커버이고 이게 티켓이에요.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찝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싼 티켓인 거죠. 유레일 패스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패스 게시입니다. 패스 게시란 무엇이냐? 패스에 보면 도장을 찍는 란이 있고요. 여권 번호를 쓰는 란이 있고 날짜를 쓰는 란들이 있습니다. 요 란 중에서 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여권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기차역에 매표소에 이 패스를 들고 가서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이 도장을 받을 때 역무원이 여기다가 여행 시작일과 여행 마지막 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날짜도 적고 여권 번호도 적혀 있고 도장도 받고 이 상태가 패스 게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패스를 게시하지 않으면 이 티켓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차를 첫 번째 탑승하기 전에 무조건 이 패스 게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도장을 받기 전에 내가 적어야 되는 부분은 이 여권 번호밖에 없어요. 여권 번호만 적으시고 여행을 시작하는 그 당일에 기차역에 좀 일찍 가서 매표소에 가서 이 도장을 받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가서 이거 도장 찍어달라고 말하는 게 무서워요 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냥 긴 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도 영국이 아니면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자신 있게 액티베이트 스탬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액티베이트도 모르겠다. 스탬프 이거 보여주고 스탬프 그냥 스탬프 얘기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들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 막 위축되거나 막 작은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스탬프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게시했다 하면 이제 열차를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용한 이 패스의 경우에는 연속 사용 패스가 아니라 선택 사용 패스예요. 선택 사용 패스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편을 봐주세요. 여기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날짜를 적는 방법은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왔죠. 오늘은 10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month에다가 10월, day에다가 30. 이거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고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날짜 쓰다가 틀렸어요. 우리가 5일짜리를 쓸 수 있는 건데 하루를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날짜를 기입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day랑 month가 있거든요. 위에가 day고 밑에가 month예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보통 우리는 뭐 9월 1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월 14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에가 month라고 생각하고 위에 05 쓰고 밑에 14 쓰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day가 먼저 오고 month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위에 뭐 5월 14일이라고 하면은 위에 14 쓰고 밑에 05라고 쓰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패스의 경우에는 한 달 중에 5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사용 패스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행 시작할 때 난 이날 기차 타야지 하고 미리 다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리 다 적어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행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가 뭐 이날 타려고 미리 다 적어놨는데 그날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그날 갑자기 변수가 생기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탑승하는 날 아침 일찍 그 당일에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고 나서 해야 되는 거 바로 트래블 다이어리에 내가 탈 열차 스케줄을 적는 것입니다. Day, month, time, from to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탈 것인지 여기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역에서 출발해서 어디 역으로 가는 열차를 탈 거다 하고 나의 여정표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는 겁니다. 이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티켓 커버에 해당하거든요. 이 티켓은 절대 틀리면 안 되지만 이 티켓 커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틀리면 찍찍 긋고 다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적고 트래블 다이어리까지 다 적었다고 하면 이제 기차를 타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검표원이 표 검사를 하려고 열차를 쫙 돌거든요. 주의사항이 여권과 이 패스를 항상 같이 제시해야 돼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여권 번호 이렇게 된 이 사람이 나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영무원이 다 패스포트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요구하는 영무원이 있고 그 요구했을 때 내가 패스포트가 없으면 이것도 약간 사기처럼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권과 티켓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고속 열차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리 사전 좌석 예약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 초고속 열차 좌석 티켓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프린트한 좌석 티켓이랑 요 유레일 패스랑 그리고 내 여권까지 3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유레일 패스처럼 실물 티켓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실물 티켓을 받아서 막 애지중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이 티켓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프린트를 못했다 라고 하면 현지에 가서 프린트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잃어버렸다 하면 다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연속 사용 패스의 경우에는 적는 게 없습니다. 이 자체로 끝이에요. 네, 여기 생년월일이 박혀서 나오고요. 여기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뭐 나라랑 여권 번호도 다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찍혀 나옵니다. 이미 모든 게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패스 게시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유레일 패스는 사용 전에 창구에 가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그냥 요걸 프린트해서 그냥 타시면 돼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요 QR코드 이거를 기계에다가 띡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검표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할 때도 반드시 자신의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스위스가 유럽에서도 물가가 특별히 더 비싼 그런 나라거든요. 스위스를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패스를 이용해서 여행한다고 합니다. 패스를 이용해서 여행할 때 더 편리하게 여행하는 팁이 있어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유레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 레일 플래너라는 앱이 있고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트래블 가이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구간을 검색을 하면 스케줄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플랫폼도 나오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앱에서 미리 출도착 시간과 열차 노선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유럽은 또 이렇게 파업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많은 이제 동네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기차역에서 전광판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앱에 있는 거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앱은 업데이트가 좀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앱을 한번 보고 역에 가서 전광판을 다시 한번 보고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패스 사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